최근에 코너에 나왔던 명대사들을 영상 3개를 써가지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명대사들이 나와서 더 소개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30년 동안 연재를 한 코난이란 만화에는 아직 수많은 명대사들이 남아있죠. 그럼 저번 편에 이어서 31번째 명대사를 알아보겠습니다. 31번째 명대사는 今からお前に見せてやるよ真実ってやつをこの世に解けない謎なんて塵一つもねえってことをな。 이 대사는 코난이 장미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해줬던 대사입니다. 코난과 장미는 코난을 작아지게 만든 아포통신 4869에 대한 정보가 담긴 디스켓을 찾기 위해 어떤 교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교수님은 코난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사고사로 꾸며진 살인이라며 코난이 흥미롭게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빠르게 사고사인 것처럼 현장을 꾸며놨죠. 그렇게 얼마 뒤 교수의 집으로 장미와 코난이 도착했고 코난은 쓰러진 교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난은 사고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였지만 사고로 사람이 죽은 곳에 자신이 올 확률은 없다고 생각하여 이건 무조건 살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할수록 증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옆에 있던 장미도 눈치를 챘는지 이건 살인이 아니라 사고사니까 헛수고 그만하고 집에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코난은 뭔가를 깨달았는지 눈빛이 변했고 장미에게 진실이 궁금하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러고는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단 하나도 없다 라는 명대사를 해줬죠. 이 대사는 코난이 미궁을 모르는 명탐정이란 것을 여실히 보여준 대사이며 앞으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코난이 못 푸는 사건은 없을 거라는 걸 미리 예견해주는 대사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32번째 명대사는 逃げるなよ灰原自分の運命から逃げるんじゃねえぞ。 이 대사는 버스 납치 사건에서 코난이 장미에게 한 대사입니다. 그 사건 당시 뭐가 잘못돼가지고 버스가 폭발할 위기에 처하게 됐고 모든 승객이 버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장미는 어차피 이대로 살아있어봤자 주변 사람에게 피해만 끼칠 테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가지고 남에게 피해도 안 끼치고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안 살아도 돼서 좋을 것 같으니 그냥 이 버스와 함께 사라져버리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읽은 코난이 장미를 구해줬고 장미를 구해준 다음 리우맹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명대사를 날려준 거죠. 참 이때까지만 해도 코난이랑 장미랑 커플로 이어지는 건가 해가지고 설렜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세라와 이상윤, 안기준, 럼, 메리사 하네다 슈키치 등등 새로운 캐릭터들이 엄청 등장해가지고 장미는 그저 들러리가 되어버렸죠. 그냥 타노스가 와가지고 코난 캐릭터 절반 정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3번째 명대사는 ダメだよ。ホームズも言ってた。感情的な性質は時には推理を妨げ真実から遠ざけるって。健太のお父さんだからって 100% 犯人じゃないとは言い切れないでしょ。冷静に推理したかったら聞かない方がいいと思うよ。 이건 범인은 겐타의 아버지 라는 편에서 나왔던 대사로 에피소드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겐타 즉 뭉치의 아버지가 용의자가 됐던 편입니다. 겐타의 아버지는 코지마시 선수권대회라는 곳에서 3등안에 들게 됩니다. 여기서 코지마시 선수권대회란 코지마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뭔 대회를 여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한국으로 치자면 김씨 선수권대회 뭐 이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범인은 선수권대회 3등안에 든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코나에 슬쩍 다가가서 저 중에 겐타의 아버지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카게 형사는 아 그럼 겐타의 아버지를 용의선상에서 빼주겠다고 말했고 코나는 그러지 말라고 겐타의 아버지라고 해서 100%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고 말을 해줬죠. 살인범 쿠도 신이치라는 에피소드를 보면 인성이도 잠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서 남도일의 범행을 믿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였었는데 코나는 이런 상황이 돼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걸 보면 그래도 애가 사이코패스지만 이성적인 인간인 것 같긴 합니다. 다음 34번째 명대사는 이 대사는 명대사라기보다는 맨날 코나 이 새끼가 추리하려고 시동 걸 때 내는 소리여가지고 그냥 안 넣으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넣어봤습니다. 다음 35번째 명대사는 그러면서 보라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다니 분명히 여긴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을 거야. 이건 소노코의 위험한 여름 이야기라는 에피소드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이건 코난을 안 보는 사람들도 코난 이성 개쓰레기 같은 놈이잖아 라고 말하면서 증거로 들고 오는 대사죠. 보라도 은근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코난은 왜 그렇게 과소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 썸녀가 압도적이라서 그러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다음 36번째 명대사는 좋아하니까 미란이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이건 눈동자 속의 암살자 라는 극장판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이 극장판에서 미란이가 기억을 잃고 범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쫓기는 미란이를 코난이 목숨을 걸고 도와주게 됩니다. 코난이 이렇게 도와주자 미란이는 자신을 왜 이렇게 도와주냐고 물었고 코난이 널 좋아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해주죠. 이건 대사도 대사였지만 연출 자체가 멋지고 작화도 너무 예뻤기 때문에 명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7번째 명대사는 편안히 잠들어라 우주야. 이 대사는 명탐정 코난 최고의 극장판이라고 찬사를 받는 베이커가의 망령이라는 극장판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마지막에 게임을 모두 클리어한 코난이 이 게임을 만들어낸 불쌍한 존재 우주를 보내주면서 해줬던 대사였죠. 개인적으로 원작과 극장판 통틀어서 이 우주란 존재는 제일 불쌍했던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8번째 명대사는 그만들어! 뭉치랑 세모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야. 입 밖으로 한번 내뱉어버린 말은 두 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 말이란 건 날카로워서 자칫 잘못 쓰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말 실수 한 번으로 평생 친구를 영원히 잃어버릴지도 몰라. 한 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다시는 못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건 침묵의 15분이라는 15기 극장판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15기 극장판은 전체적으로 어디가 나사가 좀 빠져있는 극장판이었는데 그나마 좀 건질만한 게 바로 이 명대사였습니다. 이건 코나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통용되는 명대사로 친구라고 해서 말을 막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테 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얘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가지고 손절한 경험이 있어서 이 명대사는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침묵의 15분은 이 대사를 위해 만들어진 극장판인 것 같네요. 왠진 모르겠는데 이 순간에 작화가 제일 좋습니다. 다음 39번째 명대사는 아니요. 기억이 아니에요. 추억이에요. 새까맣게 타버렸지만. 이 대사는 20기 극장판 순우의 악몽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여기에서 극장판 오리지널 캐릭터 큐라소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마지막에 탐정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돌진을 했다가 건물 잔해에 깔리고 불길에 휩싸이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큐라소가 가지고 있던 탐정단과의 추억이 담긴 돌고래 피규어가 불에 전부 탄 채로 발견이 되고 카자미라는 인물이 코난에게 이건 큐라소의 기억 매체인 건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코난은 기억이 아니라 추억이라고 말했고 안타깝게도 다 타버렸다고 말을 했죠. 이 극장판에서 큐라소라는 인물이 주인공처럼 나오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고 그 사람을 기억할 만한 매체도 결국 타버리는 바람에 추억이라고 말하는 걸 보고는 좀 가슴이 찡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40번째 명대사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해치는 데엔 동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대사는 쿠노 시니치 뉴욕 사건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뉴욕 사건에서 도일이와 미란이는 연쇄살인마를 마주하게 됐고 잘못하면 연쇄살인마에게 미란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연쇄살인마가 기대고 있던 난간이 부서졌고 연쇄살인마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려는 연쇄살인마를 그 남자에게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던 미란이가 구해주게 됐고 도일이도 같이 연쇄살인마를 구해주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연쇄살인마는 도움을 받은 뒤 왜 자신을 구해준 거냐고 물었고 도일이가 앞서 말한 사람을 살리는데 이유 따윈 없다 라는 명대사를 날려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남도일과 코난이 수많은 명대사를 날렸었지만 이 대사를 능가할 만한 명대사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대사입니다. 다음 41번째 명대사는 ラブはゼロだと笑わせんな。芝の女王に言っとけ。ゼロは全ての始まり。そこから出発しねえと何も生まれねえし何も達成できねえってそう言っとけよ。 이 대사는 런던에서 도일이가 미란이에게 고백 비스무리한 걸 하면서 말했던 명대사입니다. 이때 미란이가 도일이에게 미네르바라는 테니스 선수에게서 러브는 제로란 말을 들었다고 러브를 쌓아봤자 비참하게 패할 뿐이다 라는 말을 해줬죠. 그 말을 들은 도일이는 동의할 수가 없었는지 논리적이게 미네르바의 말을 반박해줬습니다. 도일이의 말처럼 러브는 제로이고 제로는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감정을 숨기고 있다면 한 번쯤 제로에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런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어휴 저런. 다음 42번째 명대사는 네 녀석을 확실하게 파멸시킬 수만 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이 대사는 6기 극장판 베이커가의 망령에서 도일이가 했던 대사입니다. 정확하게는 도일이가 아니라 홈즈가 한 대사이긴 한데 이 대사를 미란이가 기억한 덕분에 마지막에 코난을 위해서 살인마와 함께 같이 죽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음 43번째 명대사는 네가 말했잖아. 도망치지 말라고. 운명으로부터 도망치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지켜줄 거지? 하긴 원래 난 너 같은 어린애한테 지켜달라고 부탁할 만큼 약한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야. 이 대사는 장미가 했던 대사로 과거 버스 납치 사건 이후로 많이 멘탈이 안 좋아 보였던 장미가 걱정됐던 코난은 혹시나 장미가 어딘가로 떠나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떤 사건을 풀다가 갑자기 장미가 사라졌고 코난 혹시나 하며 장미를 찾아봤지만 장미의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미 이름을 불러봤는데 근처에 장미가 있었고 장미가 코난에게 모습을 드러내며 지켜줄 거지? 라는 말을 했었죠. 이건 솔직히 명대사도 명대사인데 이때 장미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가지고 기억에 확실하게 남아버렸습니다. 아마 저 말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을게요. 다음 44번째 명대사는 缶ジュースの自動販売機と一緒だわ。お金を入れれば喉を潤してくれるけど入れなければ何も出してくれないもの。お金なんかじゃ人の心は買えやしないわよ。 이건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우정이라는 에피소드에서 나온 명대사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어떤 가난한 대학생이 부자인 척을 하며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친구들은 이 대학생이 가난한 사람인 걸 알았지만 지들한테 뭘 많이 사주고 그래서 돈줄로 이용해 먹고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그래도 친구라고 생각했던 애들이었는데 뒤에서 자신을 돈줄로 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눈이 돌아가 버렸고 친구 중에 한 명을 죽이고 다른 한 명을 범인으로 만드는 계획을 만들어버렸죠. 이런 막장 친구 관계를 본 장미는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말하며 일침을 놔줬었습니다. 솔직히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 얼마 가지 않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돈으로 엮이기 시작하면 친구를 잃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며 진짜 친구들을 만들고 그 친구들과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오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음 45번째 명대사는 인생이라는 무색의 실뭉치에 살인이라는 새빨간 실이 얽혀있지. 그 얽힌 파래를 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 대사는 명탐정 코난 극장판 베이커가의 망령에서 나왔던 대사입니다. 베이커가의 망령 후반부에 코난은 기차를 멈출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항상 불가능을 모르던 명탐정이었던 코난이었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못 잡으며 갈팡질팡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코난의 눈앞으로 초반에 살짝 봤었던 거렁뱅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거렁뱅이는 알 수 없는 말을 씨부리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더니 저 명대사를 하게 되고 거렁뱅이의 모습에서 셜록 홈즈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사 자체는 명대사라고 볼 수 없긴 하지만 거렁뱅이가 홈즈로 변한 모습, 그리고 그 변한 홈즈의 모습이 남도의 아버지인 쿠도 유사쿠, 즉 남건이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명장면이어서 이렇게 명대사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46번째 명대사는 きっと言いたくても言えなかったのね。さよならはお互いの気持ちに針を刺す悲しい言葉だもの。 이건 은행나무색 첫사랑이라는 에피소드에서 장미가 했던 대사입니다. 과거 박사님의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 첫사랑은 박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작별 인사도 없이 박사님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왜 말도 안 하고 떠나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자 장미가 안녕이란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다 라는 말을 해줬죠.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했을 때 친구들한테 안녕이란 말을 하고는 지금까지 안 만나는 애들이 많은데 만약 이렇게 될 걸 알았다면 안녕이란 말을 쉽게 하진 못했을 것 같네요. 다음 47번째 명대사는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살아남아줘. 도우미 역할을 못 만난다면 우리를 도와줄 홈즈는 바로 너야. 너한테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홈즈한테 해결 못할 사건은 없잖아. 이건 베이커가의 망령이란 극장판에서 장미가 코나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이때 장미는 코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했고 코나를 믿는다고 하며 저런 명대사를 날려줬었죠. 애초에 베이커가의 망령이란 극장판 자체가 너무나 잘 만든 극장판이라 모든 장면이 명장면이고 모든 대사가 명대사이긴 한데 장미가 코나를 구하고 나서 아련하게 바라보며 이 대사를 쳤을 때가 아마 극장판의 절정으로 가는 시작점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48번째 명대사는 불가능해. 사람한테는 감정이란 게 있거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변덕스런 거지. 그게 우정이나 사랑이라면 좋겠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질투나 원한으로 바뀌면 사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 이건 국기극장판 수평선상의 음모에서 장미가 했던 명대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를 꿰뚫고 있는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명탐정 코난이란 만화에서 대부분의 살해 동기는 분명 좋은 관계였다가 이 사람이 했던 어떤 사소한 말을 계기로 또는 사소한 행동을 계기로 살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작품 전체를 꿰뚫을 정도의 시야를 가진 장미는 사실 코난을 그리고 계신 아오야마 고쇼 그 자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49번째 명대사는 미라나, 내가 그랬잖아. 그 이상 위험하게 이쪽에 발을 들여놓거나 연관돼선 안 된다고. 넌 내 보물이니까. 그래. 이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보물이지. 이 대사는 베르무트가 아즈사로 변장한 상태로 미라니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라니가 사람이 죽은 곳에 가려고 하자 베르무트는 미라니를 막아세우며 넌 거기 가면 안 된다 엔젤 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미라니는 자신을 엔젤이라고 부르던 사람은 저번에 자신과 장미에게 총을 쐈던 그 여자분이었다고 생각하며 아즈사로 변장한 베르무트에게 왜 엔젤이라고 부른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베르무트는 미소를 지으며 이쪽 세계에 발을 들여놔서 안 된다고 말하며 독백으로 넌 나의 보물이다 라는 말을 했었죠. 이 대사는 베르무트가 미라니와 코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사라고 생각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베르무트 되게 예쁘네요. 미라니 제치고 여주인공에도 될 듯합니다. 다음 50번째 명대사는 でも私逃げたくない。逃げてばっかじゃ勝てないもん。絶対。 이건 아르미가 했던 명대사입니다. 보통 탐정단 친구들은 명대사를 잘 치지 않는데 이 대사는 장미까지 생각을 바꾸게 할 정도로 좋은 대사였습니다. 아르미는 범인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여서 잘못했다가는 범인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데 계속 수사에 협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장미가 아르미에게 위험하지 않냐고 물어봤고 아르미는 도망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계속 범인을 잡는데 협조를 해줬죠. 그 말을 들은 장미는 FBI에게 가서 신변 보호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며 자신도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다음 51번째 명대사는 눈을 뜬 후에도 다들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줬으면 해. 현실의 인생은 게임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걸 말이야. 이 대사는 베이커가의 망령에서 모든 사건의 배우인 히로키, 즉 우주가 해줬던 말입니다. 이건 작품 내에서 했던 대사였지만 이 만화를 보고 있는 우리에게 해줬던 대사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게임이나 만화를 보다 보면 잠시 현실 감각을 잃게 돼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의 책임감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임에서는 그냥 자신이 욕을 해도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니까 현실에서도 그것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몇몇 있죠. 하지만 현실은 게임처럼 간단하지 않으니 생각을 어느 정도 하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52번째 명대사는 母ちゃんが言ってたんだよ。米粒一つでも残したらバチが当たるってな。 이건 코난 최고의 방해꾼이자 민폐 캐릭터인 뭉치가 해줬던 명대사입니다. 이건 처음 들으면 명대사라고 안 느끼실 수도 있는데 5기 극장판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을 보신다면 이게 왜 명대사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항상 민폐만 끼치고 방해만 하던 뭉치가 장미를 구해주면 해줬던 대사라 이건 명대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뭉치 최대 업적을 달성하는 순간이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가지 암 걸린 행동에 잠시나마 면죄부를 받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뭉치는 다시 원래의 극혐치로 돌아가 버리게 되었죠. 다음 53번째 명대사는 バカじゃないの？不確かで脆いからいいんじゃない。
だから心が通じ合った時にあったかくなれるのよ。もしもそれがガチガチで鉄板な都合のいいものだったらあったかくなれないっつーの。 저 대사는 친구를 죽인 범인에게 보라가 해줬던 대사였죠. 보라가 해줬던 말처럼 친구 관계라는 게 그저 편하기만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한 게 누군가가 희생해서 편한 거라면 그 관계는 언젠가 깨질 위험이 크고 친구보다 못한 관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 뭔가 마찰이 생긴다고 해도 나랑 이 사람이랑 안 맞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점점 맞춰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마찰이 생기지 않게끔 한 사람만 양보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54번째 명대사는 怪盗は鮮やかに獲物を盗み出す創造的な芸術家だが、探偵はその後を見て難癖つけるただの批評家に過ぎねえんだぜ。 이 대사는 궤도 키드가 첫 등장을 했던 에피소드에서 나왔던 명대사입니다. 이때 키드가 성광탄을 던지며 코난과 경찰들의 시선에서 사라지며 저 대사를 쳤었는데, 뭔가 코난이 주인공이라 코난을 옹호해야 하지만 저 순간만큼은 키드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이면서 코난이 그냥 궤도 키드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만 잡아내는 인간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키드의 첫 등장을 멋지게 열어줬던 저 대사는 명대사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5번째 명대사는 그래. 꼭 쥔 주먹 안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마술사고, 그 주먹을 펴기 전에 안에 뭐가 있는지를 맞히는 사람이 탐정이잖아?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맞춰봐, 명탐정. 살인이라는 이름의 수수께끼로 가득 찬 주먹 안을 말이야. 이건 극장판 감청이권에서 키드가 했던 명대사입니다. 키드가 코난 못지않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이고 저 역시 키드를 좋아하는 편인데, 달빛 아래에서 키드가 코난에게 이 대사를 쳤을 때는 코난이 주인공이 아니라 키드가 주인공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저 대사를 쳤으면 중2병 소리 들었을 것 같은데 키드의 얼굴로 저 대사를 치니까 엄청 간지났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55가지 정도가 코난에서 나왔던 수많은 명대사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55가지의 명대사가 나왔네요. 솔직히 넣고 싶은 명대사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 뭔가 저만 명대사라고 생각하는 걸까봐 몇 개를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말한 55가지의 명대사들을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안 넣은 것 중에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명대사가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